오늘은 이거 5가지만 고치면 키 큰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찾아왔는데요. 네. 지금 생활 습관에서 이런 것들 고치면 더 잘 클 수 있다. 제일 먼저 식습관. 어떻게 팻이 지방이 본으로 변하냐? 그건 아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호소를 해요. 엄마 나 발 아파. 저렇게 하면 무릎 아프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님들은 두 번째로 운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네. 아마 부모님들께서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지 키 큰다 네. 이런 말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수면 습관은 또 어떻게 관리해 줘야 하는지 네. 많이 궁금증 있으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못 먹어서 못 크는 사람은 없지만 영양적으로 부족하면 잘 클 수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좋은 섭취를 갖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성장 발달이 잘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걸 자극하고 발달하는 게 운동이죠. 그런데 우리 몸은 잘 먹고 잘 운동을 해도 피로 회복이 충분히 일어나지 않으면 아이들로 따지면은 재생은 되는데 신생은 안 되는 신생 과정이 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죠? 사는 데는 지장 없어요. 뭐 적게 자도 좀 피곤하면 그만이죠. 근데 성장기에는 성장이 일어나야 되니까 피로 회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충분한 수면의 시간, 양, 질, 그 다음에 일찍 자는 거 모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세요. 뭐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숙면에 취하면 되지 뭐 꼭 10시에 잘 필요는 없다는데요? 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다 라고 저는 얘기를 드려요. 어떻게든 늦게 잘 명분을 찾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숙제가 너무 많으니까. 학원 갔다 와서 9시, 10시에 와가지고 뭐라도 하나 먹고 그때부터 숙제를 해서 12시, 1시까지 가야 되는데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10시에 자라고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생활 패턴이랑. 그래서 그런 합리화를 자꾸 찾으시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에요. 늦게 자도 키는 지금 당장 눈에는 클 수 있지만 늦게 자면 성장판이 빨리 닫힌다. 성숙 억제가 안 돼요. 그냥 눈에 안 보이고 자각 증상이 없고 당장 어떻게 되지 않아요. 옆집엔 늦게 자도 키만 잘 크는데 우리만 10시에 자면서 벌벌 떨면서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죠 다들. 마음은 알지만 사실은 충분한 숙면을 취해주고 그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머님들 이렇게 질문하세요. 그래서 몇 시간 자야 돼요? 8시간이면 돼요? 이러시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죠. 누군가는 8시에 일어나서 10시에 잘만 자는데 누구는 8시에 일어나서 12시, 1시까지 당최 잘 기미가 보이지를 않아요. 버틸 수 있는 체력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다 다르다 보니까 그래 숙면에 취하는 걸 내가 억지로 막 어떻게 해주기가 쉽지 않아요. 너 깊이 자야 돼? 너 꿈꾸면 안 돼?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시간이라도 정확하게. 그래서 내 아이를 나는 7시 50분에 깨워도 10시에 잠만 잘 자더라. 근데 아무리 해도 자질 않는다 하면 기상시간에 땡겨서 아이가 좀 스스로 수면 모드로 진입할 수 있는 유도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깊이 자면 되잖아요 라고 하시지만 늦게 자는데 피곤해 그게 달해서 자고 아침에 또 벌떡 일어나서 밥도 못 먹고 학교 가야 되고 피로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다 보니까 그 좋은 섭취와 그 힘든 운동이 키로 연결이 되지 못하는 경우 사실은 많습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심하고요. 요즘 초등학교 3학년만 돼도 거의 고학년 취급하세요. 아무래도 아이들이 조금 빨리 학습량이 많고 선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3, 4학년 때도 일찍 자기가 힘든데 6학년 중1은 더 힘들죠. 일반적으로 막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건 너무 잘 알지만 정말 키가 고민이 돼서 오시는 거잖아요. 키가 고민이 돼서 지금 이 유튜브 시청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찍 자리에 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했던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일찍 깨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유있게 아침에 숙제도 1시간 하고 밥도 1시간 먹고 충분히 시간을 쓸 수 있는데 다들 늦게 잔 게 안쓰러워서 학교 가기 일부 직전에 깨워서 바나나 반개, 계란 반개 막 이렇게 먹여서 보내시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아이들이. 근데 관절의 가동 범위가 이렇게 가동 범위가 좋아서 뼈가 잘 때 이렇게 길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뭐 하루 종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만 돼 있으면 괜찮아요. 이게 이렇게 틀어지거든요. 사실 저는 그래요. 이것저것 다 자신 없으면 잠이라도 좀 재워라. 낮에 완벽하지 못해도 숙면에 취해서 빨리 피로 회복하고 성장 호르몬은 피로 회복에 관여해요. 수면이 부족하면 성장 호르몬 분비 당연히 낮아집니다. 키 때문에 주사를 맞을까 성장 호르몬을 투여할까 고민하는 마당에 지금 잠만 잘 자줘도 성장 호르몬 분비가 높아지는데 그거를 빼고 가겠다? 말이 안 됩니다. 사실은 공부도 중요하고 키도 중요하고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같이 가야죠. 그래서 누구에게나 똑같은 24시간인데 그것을 똑같이 8시간을 자더라도 12시부터 8시까지 잘 거냐 10시부터 6시까지 잘 거냐 그것도 한 번 더 생각해 봐 주시고 선택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세 번째로 수면 습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요즘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스트레스를 받는 네. 친구들도 굉장히 많다고 맞아요. 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이 있듯이 네. 특히 성장기 아이들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 같은데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엄마 아빠 성인들은 스트레스 받으면 본인이 본인 몸에 대해 아니까 오늘은 만사 제쳐놓고 좀 쉬어야겠다든지 잠을 더 자야겠다든지 이렇게 감지를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신기한 거는 그걸 잘 몸에서 감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표현을 못해요. 그러니까 싫은데 죽겠는데 막 터질 것 같은데 그걸 꾹 참고 또 해내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 3개월 동안 키가 하나도 안 컸어요. 이런 것들은 그럼 엄마가 알아채야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엄마도 모르고 아이도 모르고 애가 잘 하니까 그냥 묵묵히 꾸준히 그냥 시키거든요. 그게 운동이 됐든 뭐 공부가 됐든 학원이 됐든 이런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너무너무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에버랜드를 갔다. 그것도 몸의 피로도 누적되고 그쵸? 스트레스도 높고 오버유주죠. 과사용을 막 해놨는데 그러면은 그걸 무슨 수로 충당할 거냐는 거죠. 그렇게 몸을 많이 써놓고 어떻게 회복할 거냐는 거죠. 그럼 기가 막히게 재우던지 아니면 그런 날은 에너지 소모가 많았던 날은 섭취도 같이 올려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건 안 되고 쉬지 않고 몸을 쓰고 머리를 쓰고 잘 생각해 보시면은 아침에 막 7시, 8시에 나가가지고 아이가 10시에 들어와요. 그럼 우리 직장인도 9to6잖아요. 9to9으로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맨날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월화수목금을 9to9으로 일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안 지치겠어요? 그럼 집에 와서 자야 되는데 숙제하고 핸드폰하고 또 늦게 자고 지칠 수밖에 없어요. 어른은 피로가 오는 정도이지만 아이들은 아예 성장을 방해받으니까 실질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성장호르몬이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를 하게 돼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끔 이렇게 어떤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체크를 하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수학, 엄마, 동생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엄마 잔소리 줄여줘야죠 뭐. 동생? 그럼 뭐 동생 스트레스 나보고 어떡하란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분리해야죠. 분리. 나는 공부하고 있는데 쟤는 왜 놀아요? 이게 제일 많아요. 3학년 아이인데 6세 동생이 있어요. 나는 지금 죽으라고 지금 이거 풀고 있는데 쟤는 왜 저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놀면서 내 눈앞에서 거슬리게 아이들이 그거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또는 이제 동생이 태어나서 사랑을 뺏겼다고 생각하는 경우 은근히 많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많이 봤습니다. 부모님들이 다 알죠. 그걸 모를까요? 저만큼? 다 아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데 제가 어떨 때는 그래요. 아빠는 동생 데리고 나가고 엄마는 큰애랑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해서 조금 내가 온전히 엄마한테 사랑을 받고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을 좀 더 줘야 되는데 항상 동생이 먼저고 항상 동생한테 관대하고 큰아이한테는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너는 이거 빨리 해야 되고 시간 내 막 이런데 동생은 핸드폰 만지고 있고 좀 단 거 먹고 있고 거기에서 오는 아이들이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엄마 동생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걸 줄여주려고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머님들이 대부분 약간 알면서도 그것 때문에 키 안 큰다 생각을 못 하시죠. 근데 수학 같은 거는 자꾸 어려워지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생각보다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었지만 스트레스가 높은 아이들 보면은 타고난 예민함도 있고 승부욕 경쟁심이 강한 아이들 내가 이걸 틀리면 안 되고 이걸 오늘 다 하고 자야 되고 쟤보다 잘해야 되고 이런 게 굉장히 강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의 특징이 뭐다? 수면의 질이 상당히 낮아요. 나 몰라라 그러고 자는 친구들이 별로 없죠. 머릿속에 생각이 많고 똑똑하고 남의 어떤 시선이나 반응들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자려고 누워도 정말 이렇게 주마등처럼 하루에 있었던 남의 시선과 사람들이 나한테 했던 말 아까 뭐 어디서 본 거 이런 게 계속 생각이 나니까 계속 뒤척이고 웅크리고 자고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1번, 2번, 3번, 4번 나는 잘 먹였다, 운동을 틈틈이 시켰다, 열심히 시켰다, 근데 숙면을 취해야 된다, 근데 스트레스가 너무 높다.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를 잘 들으시고 내 아이는 1번, 2번, 3번, 4번 어디서 걸리는지 어떤 걸 좀 뒤바꿔서 고쳐주려고 하는지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이런 걸 좀 찾으신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습관, 운동, 수면습관, 스트레스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최근에 거북목, 구분 등 구분 어깨 등 자세 교정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자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 중에서 요즘 많이 대두되는 게 워낙 특정 동작, 그게 휴대폰이 됐든 학습이 됐든 근력은 별로 없는데 아이들이 근력 발달이 많이 안 되어 있으니까 자세는 계속 무너지는데 거기에다가 오버유주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통한 친구들은 라운딩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앞면에서 봤을 때 아이들의 손등이 보이는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뒷사람이 아이가 걸어가는데 손바닥이 다 보여요. 뒷사람이. 그러면 어깨 라운딩이 굉장히 강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근력 운동에서 이렇게 세워주면 됩니다. 쉽지 않죠. 근력 운동 반복적으로 계속 꾸준히 해야 합니다. 근데
마른 아이들이 문제예요. 마른 아이들은 다리도 2번 꼬고요. 근력이 없으니까 뼈를 잡아주는 근육이 워낙 없다 보니까 자유자재로 휘어서 골반 틀어짐도 엄청 강하고 휜다리도 점점 심해지고 어깨 높낮이 차이. 사실 제가 외부 성장 강좌 같은 거 할 때 가장 어머님들한테 약간 호통치듯이 얘기하는 거 있어요. 어린데 아직 근력도 하나도 없는데 쓰는 거 너무 많이 시키지 말라. 근데 뭐 6세, 7세부터 한자 급 테스트 보고 영어 단어 외우고 일기 쓰고 논술을 하고 막 그 쓰는 걸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근력이 없는데 특정 동작 이 자세로 계속 쓰는 거예요. 보통은 어깨가 상승되면 고개가 이렇게 기울어지는 경우. 아이를 나무라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게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척추를 곧게 잡아주려면 근육을 가지고 근력을 발달시키는 건데 근육이 양하고 근력은 비례해요. 근데 안 먹고 과사용하고 가동 범위 안 나오고 피로회복 안 되는 요 마른 아이들이 자세는 사실 더 안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2차 성징 발현이 없는 보통 1, 2, 3, 4학년 요때에는 잘 안 휩니다. 그냥 그렇게 흘러가요. 그런데 폭풍 성장하는 시기 있죠. 사춘기에는 갑자기 10cm씩 크잖아요. 기성장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더 많이 휩니다. 그래서 성장 속도 빠를 때 척추측만이 오는 거라서 더 클 수 있는데 아이가 옆으로 큰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위로 뻗으라고 별거 다 하고 있는데 나중에 지나고 노니까 1년에 9cm 컸는데 옆으로 컸어요. 이거 안 되죠. 이런 것들도 구간별로 성장 단계별로 자세가 나빠지는 패턴도 다르기는 한데 보통 자세 때문에 많이 오시는 분들이 이제 6세, 7세, 1학년 아이들이 마른 남자아이들이 있죠. 보행 불안정하고 워낙 안 먹고 활발해요. 에너지 소모는 많고 근육이 잘 붙지를 않고 섭취가 워낙 작으니까 이런 친구들은 더 섭취를 늘려주면서 운동에 들어가시면 되고 살이 찌기 시작하면은 운동량 늘려서 급성장할 때 아이가 반듯하게 기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고 이런 것도 이제 시기적으로 좀 필요합니다. 이것만 고치면 큰다? 아이들 자세 반듯하게 하려면 먼저 파악이 돼야 돼요. 관찰하셔야 돼요. 아이가 샤워하러 들어가는데 등이 많이 굽어 있어서 발견하고 왔다. 어깨 높낮이 차이가 너무 나서 그걸 지금 이제 발견하고 왔다. 그게 부모님 아니면은 누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자세가 많이 안 좋은 아이들이 수면의 질이 상당히 낮아요. 그만큼 뼈에 붙어 있는 인대 근육이 짧고 타이트해서 이렇게 틀어지는 거. 이런 부분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안 되면 어떻게 한다? 깊이 숙면을 취해줘야 되고 숙면을 너무 못한다? 탕 목욕 같은 거 있잖아요. 근육을 속근육까지 다 풀어줄 수 있는 뜨거운 물에 담궈서 근육을 이완해주는 이런 과정도 필요합니다. 자세 교정을 위해서도 가동 범위가 좋아야 더 유리하기 때문에 또 기성장을 위해서도 가동 범위가 좋아야 훨씬 더 반듯하게 발달시키고 성장하기가 더 좋다는 거. 사실 오늘 5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했지만 이게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잠을 안 자는데 자세가 좋다? 운동을 안 하는데 자세가 좋다? 스트레스가 심한데 수면의 질이 좋다? 말이 안 됩니다. 이게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라서 늘 말씀드리지만 내 아이니까 내가 아이를 관찰하고 내 아이한테 맞는 성장법을 키 크는 방법을 쓰려고 하셔야 되는데 자꾸 옆집에 가보니까 키가 많이 커서 보면 너 뭐 했니? 우유를 1리터씩 먹었는데요. 살 계속 찌고 있는데 거기다 우유만 계속 넣고 운동은 또 안 해요. 이제 이런 것들 주의해야 합니다, 사실은. 네, 오늘은 이거 5가지만 고치면 키 큰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 시청하신 분들께서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 잘 새기시고 또 적용하셔서 우리 아이 키 성장에 큰 도움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